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시 전기회로로 잠깐 넘어옵니다. 그래서 RL 직렬회로의 과도 해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물론 RL 직렬회로의 과도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RLC까지 이어서 과도 현상을 직접 미분방지 형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이제 RL 직렬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직류 전원이 이제 인가될 때, 즉 스위칭이 될 때 이제 사실 나타나는 그런 과도 현상인 것이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를 갖다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L의 특성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물리적 특성을 갖다 이해하는, L의 특성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위칭 했을 때 그 특성들이 과도적으로 나타나는 걸 갖다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미분방지 형식을 끝까지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칠판에 가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RL 회로가 주어졌을 때요, 이제 이때 이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로 잡는 거죠. 저는 그냥 소문자로 쓰면 이건 시간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를 그냥 이렇게 IT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무 쓸 게 많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이거 시간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전류를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L에 걸리는 전압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정상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직렬이니까 전류에 대한 자, 미분방 정식을 세워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렬이면 또 전압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세웁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전압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가지고 세워서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풀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걸 갖다 먼저 이제 구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 L에 걸리는 이 전압의 프로파일이 가장 궁금해.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식을 세워서 풀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류에 대해서 풀면 결국 이것도 알게 되니까 이제 순서상에 이제 문제는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류에 대해서 미분방 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냐, 직렬인 경우는 뭐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미분방 정식 세우고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세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전류든 전압이든 세워서 뭐 전압에 대해서 풀었다 그러면 전압을 먼저 내가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로 뭐 적분하든 미분하든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전류 마찬가지로 전류로 문제 세웠으면 전류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미분하든 적분해서 하든지 간에 해서 뭐냐면 다른 값들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워보고 푸는 방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압에 대해서 한번 세워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해도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직열이니까 여기는 전류는 같은 전류가 늘 흐르겠죠. 회로에는 하나의 전류만 딱 흐르겠죠. I라는 전류만 흐르겠죠. 자,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KVL, 동일하게, 병렬이 되면 우리가 KCL로 우리가 그 방정식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인 경우는 이제 전류가 일정하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거는 이제 KVL, 이게 이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전압 강화 더한 게, 여기에 기전력과 같다. 이렇게 KVL로 우리가 식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저항에서 전압 강화 이렇게 되는 거죠. RI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L에서의 전압 강화는 L, D에 DI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요거랑 같다. 이게 KVL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건 자연스럽게 전류에 대해서 미분방 정식이 1차 미분방 정식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최고차 미분항을 갖다 제일 앞으로 세워서 여기에 있는 개수만 1로 바꿔주는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풀어가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분이 되더라도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가는 방법도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제일 앞으로 한번 보내보죠. dt에 di, 그 다음에 l을 앞에 상수로 달고 있죠. 플러스 ri에 2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개수를 항상 1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l로 쭉 다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dt에 di, 자, 플러스 l분의 r의 i는 여기도 이제 l로 나눠지죠. l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1개죠. 자, 1개예요. 1개고, 자, 여기는 선형 방정식입니다. 전류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이에요. 선형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류에 대해서요. 자, 이런 것을 푸는 것은 라플라스로 바꿔가지고 다시 또 재변환하고 그런 과정 없이 직접 우리가 일반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라플라스까지 가지 않고 이 미분 방정식을 직접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오늘 푸는 방법과 내일 푸는 방법과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풀 방법들은 이게까지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풀어간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어떻게 우리가 이 초기 조건을 갖다 이해할 거냐, 초기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정확하게 잘 적용하는 건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전류는 결국 이게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류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 이 미분 방정식에는 이제 두 가지 해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정상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외부의 어떤 전화번이 인가가 돼서 이 시스템 안에 이제 외부의 어떤 작용이죠. 외부의 작용이 됐을 때 이제 스위칭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 안정화됐을 때 여기 같은 건 전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전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항이 우리 정상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도항이죠. 이건 이제 트랜전트, 과도항이 되고, 이것은 이 미분 방정식에서 오른쪽이 없는, 그러니까 제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제차 방정식을 써봅니다. dt에 di에 L분지 R에다가 I는 제로. 자, 우변이 0인, 그러죠. 우변이 0인 미분 방정식을 해석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다 동일하고요. 자, 1개, 선형이고요. 제차 방정식, 제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한 해, 이것의 해가 뭐냐면 이 과도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말하는 과도해가 된다. 즉, 이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외부의 작용이 아니라 회로 시스템 내부의 요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발적인 특성이죠.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이 0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 이제 우변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냐면 외부의 그 어떤 이 시스템에서 외부의 작용력이 우변의 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갖다 0으로 했다라는 것은 외부의 특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과도 특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해를 갖다가 얻어내서 우리가 결합하면, 중첩하면 우리가 전류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과도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정상 상태가 이르는지까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는 게 뒤에도 모두가 다 동일한 과정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IS를 먼저 구해보죠. 자,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되니까 IS를 먼저 구해보면, 자, 기전력이 외부에서 작용이 했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이 전류는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자,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즉 L은 단락 상태가 돼버리고, 그죠? L은 단락 상태가 돼버리고 R만 있는 회로가 정상 상태에 도달한 회로죠. 그죠? L의 관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과도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저항의 작용만 남아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는 얘기가 R분의 이만큼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상 상태의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계를 풀든, 지금 일계 미분방정 해결하든, 요런 거를 이해하면서 프로세스를 내려가는 것만 다르고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IT는, 자, 이거에 대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는, 이거에 대한 해는 일반 해라고 하는 걸 갖다 가지고 갑니다. 일반 해는 갖다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죠. 이 제차 방정식, 이 선형 제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형태죠. 해가 될 수 있는 형태죠. 물론 A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S라는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 미분방정식, 이 선형 제차 방정식, 제차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독특한 형태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미분방정식을 가더라도 선형이고, 선형의 제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지수 함수가 이런 형태의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형태예요. 미분을 해도 원함수를 갖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함수인 것이죠. 한 번 더 미분해도 이 원함수 형태를 갖다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주죠. 또 한 번 미분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는 지수 함수 말고도 또 있죠. 뭐냐면 사인 함수나 이제 코사인 함수가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사인 미분하면 또 코사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다 이제 90도를 갖다 더했다 뺐다 그러면은 여기다 사인을 갖다 계속 그 원함수 형태를 갖다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수함수 형태가 이것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후보군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이거의 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넣어서도 얘가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해라는 것은 여기에 값을 넣어 봤을 때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집어넣어 봅니다. 자, 이걸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S만 앞으로 한번 튀어나오면 되죠.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자, S 함수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죠. 원함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L분의 R에다가, 자, 이거는 갖다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A에 EST. 자, 여기서 S는, 주파수 함수가 되게 됩니다. 주파수 함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뒤집어진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정수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여기서 우리는 그런 걸 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공통이죠. 여기가 공통이죠. 여기가 공통이니까 우리가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공통이니까 이렇게요. 자, S 플러스 L-R이 0이 된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2차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2개에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수함수니까 이게 0승이 돼도, 지수함수의 0승이 돼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값에다가 이제 A를 갖다 곱한 것이죠. 이 값은 이제 0이 될 수 없는 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인수분해라고 그러는데, 그럼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 부분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S는 L분의 R이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반해에서, 자, 일반해에서 지금 우리가 S를 갖다가 여기서 찾아냈죠. L분의 RT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해를 갖다가 구할 때, 이게 전류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구할 때, 결국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구했고, 자, 이 부분도 지금 구했는데 지금 A만 남겨놓고, 지금 이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A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A는 그러면 뭘 통해서 구하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초기 조건. 자, 이 과정이죠. 초기 조건을 우리가 적용해 주면 우리가 이걸 갖다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기 조건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자, I는요. 자, I는 여기를 다 써봅니다. 여기가 R분의 2가 되죠. R분의 2 플러스, 아직 이제 이 미정계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제 이 계수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자, 여기까지죠.
아직 이제 이걸 정해지지 않은데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뭘로 구한다고요? 초기 조건으로 구한다. 초기 조건. 자, 이때는 뭐에 대한 초기 조건을 보면 돼? 지금 전류에 대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전류에 대한 초기 조건을 보면 되죠. I0를 갖다가 보면 되는데, 자,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그 다음 닫는 순간에는 I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전류가, 지금은 전류가 0A였다고 봐야 돼요. 이제 스위치를 닫기 전에 0A라고 보면 되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갖다 닫으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닫는 바로 그 순간에 얼마가 될 거냐? 이제 그것을 갖다 초기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어떤 전류가 흘러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0부터 다시 자기 자신이 0부터 변화를 갖다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L의 속성이 있는 거죠. L은 뭐예요? 전류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관성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L이 있는 이상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얼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0A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프로세스는 이랑 항상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A를 갖다가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되죠. 여기다가. 자, 넣어보면 R분의 2죠. R분의 2에다가 플러스 여기다 0 초기 조건. 전류니까 이거의 초기 조건이죠. 여기에 영승은 1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영승은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A만 남는 거죠. 자, 2에 이제 영승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 영승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면 마이너스 R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가 끝났네요. 요게 마이너스 R분의 2. 이제 이게 전류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전류에 대한 식을 세웠으니까 가장 먼저 구해지는 것은 전류일 거예요. 이 부분의 전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전압 강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R에서 전압 강화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 다음에 L에서 전압 강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 전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자, 먼저 L에 나타난 전압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자, L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VL은 이렇게 나타나요. L, DT의 DI,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전류 변화율에 따라서 전압가가 나타나죠. 그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걸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되죠. 그죠?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여기는 상수니까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2에다가, 이게 미분하면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곱하기 L분의 R, 이렇게 되죠. 여기가 결국 나눠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L이 있으니까 L까지 한 번 더 곱해진 거죠. L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나눠지겠네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미분하기 편하죠. 미분 적분이 다 편한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L분지 R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전류의 패턴과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거기다가 상수 저항이란 것만 곱해서 나오는 게 이제 저항에서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IR이잖아요. 그죠? 요 전류에다가 그냥 상수인 R만 곱해주니까 똑같은 전류의 패턴과 동일한 형태로 나오겠죠. 어쨌든 뭐 구한다고 여기다가 저항만 곱한 거니까 저항이 나눠지면 되겠죠. 그래서 2-2의 익스포넨셜 L분의 RT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전압에 대한 것을 먼저 풀고 거꾸로 그러면 전류도 알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에 풀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가지고 먼저 보고 싶은 걸 먼저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처럼 미적분하기가 편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미적분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걸 갖다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미적분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보고 싶은 걸 갖다 먼저 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류를 먼저 보는 게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를 갖다 직접 넣어서 직접 한번 플러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여러분들 그래 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시간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게 물리적 속성이 맞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적용할 때 이런 초기 조건들이나 이런 거 세울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해석들을 요런 그래프들 갖다 아까 그 결과값을 갖다 직접 넣어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뭐 되도록이면 메스캐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메스캐드는 뭐 저렴한 소프트웨어고 뭐 개인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크랙 버전들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랙 버전들 같은 걸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는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받아서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이제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버전, 정식 버전을 사용해 주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한번 보죠. 이제 100V, 뭐 5오hm, 5mm 헨리 RLL죠. 이제 이때 전류 특성하고 각각의 전압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여기서 전압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갖다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그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를 읽어서 여러분들 플라팅을 해볼 수 있지만 직접 해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내가 생각한 어떤 물리적 현상들이 그렇게 해석 결과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E는 자 100입니다. 100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요. 저항이 5ohm이고 그 다음에 L이 5mm 헨리죠. 5mm 헨리.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석한 결과를 갖다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줄게요. 시간은 0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시간 간격이 해석할 때 이게 시간 간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시간 간격을 좀 좁히든지 늘리든지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시간 간격을 너무 좁혀 놓으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처럼 0.01초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시작 시간이고, 이게 해석의 이제 종료 시간입니다. 자, IT는요, T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으니까 IT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됐었냐면, 자, 2에 나누기 R이죠. 자, 이게 이제 전류 함수고, 그 다음에 전압죠. 전압은, 저항에 대해서는 보지 말게요.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전류의 패턴과 동일하게 나갈 거니까, L에 걸린 전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관심이 있으니까. L에 걸린 전압은, 자, 이걸 갖다 미분한 거니까 이걸 갖다 직접 여기서 미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에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구해놨던 그 함수를 갖다 바로 써주는 게, 플라팅 할 때는 더 좋습니다. 자, 전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전압도 한번 해볼까요? 알지만,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알지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가면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시간에 대한 거고요. 여기가 IT. 예. 스케일이 좀 다르니까 전류만 따로 먼저 그려보고요. 자,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20A까지, 그렇죠. 20A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제 20A 도달하면 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20A까지 도달하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20A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20A 도달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과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 따지면 이제 여기 구간의 일들이 트랜전트 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정상해에 되는 거죠.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분의 2로 20A가 됐던 것이죠. 자, 전류는 이제 이렇게 된다. 자, L이 있는 이상 여기서 스위치를 넣으면 0A에서부터 시작됐을 거니까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연속성. 0부터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는 변해에 같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L의 우리가 속성이라고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압에 대한 것도 한번 그려보죠. 여기다가 이제 V, L 전압이고요. L에 걸린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R에 걸린 전압이죠. R에 걸린 전압 두 개를 갖다 여기다 플라팅을 같이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트레이스도 점선은 실선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지금 R에 걸린 전압은 요 전류의 패턴대로 나오게 여기 단순하게 저항만 산수로 곱해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저항에 걸린 전압은 0V에서부터 쭉 나오겠죠. 이제 100V 갖다 둘이 이제 나눠 먹는 구조인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어디에 전압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처음에 어디에 다 전압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스위치를 닫자마자요. 어디에 다 걸린다고요? L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때 L에 걸린 전압은 여기 기울기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닫자마자 여기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사실 그게 이제 그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가장 가파르게 나오죠. 자, VL은 L DT의 DI죠. 이거 전류의 기울기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급한 기울기, 제가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가장 급한 기울기, 즉 여기에서 처음에 가장 큰 관성이 작용, 즉 저항력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LN은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이 거기에, 초기에는 거기에 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N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0부터 바뀌니까 0V겠죠. RI니까, 그죠? RI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은 뭐냐면 이게 0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0V부터 얘는 변화하려고, 여기서는 값이 변할 거고, 얘는 뭐냐면 스위칭 할 때는 L의 전압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뭘 정해야 돼요? 초기 조건을 갖다 잡을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압에 대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전류에 대한 식을 세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에 대해 세울 때는 전압의 초기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기 조건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전류가 L의 속성 때문에 0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에 변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시간이 정량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나타내주는 정수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시정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죠. L이 크면 클수록 그 변화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정수가 L분의 R이 되죠. 그 단위는 여기가 세크가 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시정수라고 부르고, 이 L이 클수록 당연히 변화에 걸린 시간이 이제 길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시정수는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초기 값이죠. 초기의 기울기죠. 초기 기울기가 이게 빨간색이 되거든요. 전류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돼요. 초기 값. 초기의 기울기입니다. 0인 순간의 기울기죠. 자, 이것과 전류가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 만나는 여기죠. 여기에 요 시간이 타우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다른 RL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의 정량적인 비교가 되는 어떤 변화의 시간을 갖다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타우가 크다 그러면 오랫동안 변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타우가 작다 그러면 빨리 변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다 변하는 요 순간의 시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 타우로 비교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상대적인 시간적인 비교를 갖다가 이 타우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완전히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상세에 도달했을 때 그 시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기울기는 미분하면 한 점에서 기울기를 갖다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갖다 한번 미분하면 그때의 이게 0, 그때 시간이 0일 때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요 경우는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L분의 2만 남는 거죠.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L분의 2예요. 그러니까. 자, 1분의 2라는 기울기고,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갖다 우리가 타우로 잡아요. 이 시간을 갖다 타우로 잡으면, 우리가 이 Y축을 갖다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정상 상태의 값이니까, 정상 상태의 전류 값이잖아요. 그러면 R분의 이제 2가 되는 것이죠. 자, R분의 2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죠. 이거의 기울기와 이것은 같은 거죠. 같은 기울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가로 놔주는 거죠. 자, 이게 X의 중분이고 이게 Y의 중분이니까 타우분의 R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타우가 이렇게 가서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얘랑 같다는 거죠. R 타우가 되고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 정리하면, 타우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면 여기 2는 지워지고 L분의 R 이렇게 정해진 거. 단위는 세컨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단위가 세컨드가 되니까 이거의 역수는 뭐겠어요? 그렇죠. 시간의 역수 함수죠. 그러니까 주파수 함수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여기가 S라고 썼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주파수 함수가 됩니다. 사실은. 시간의 역수가 되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정수가 되는 요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은, 전류가 됐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압이 됐든, 뭐가 되냐면 한 63.2%,
이거를 100%로 놨을 때 63.2%에 도달하는 시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전될 때는 또 요 기울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기울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이제 타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때의 전류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전 시에는 전압이 됐던, 전류가 됐던, 나중에 이제 RC에서는 이제 전압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RL에서는 뭐냐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36.8%에 도달한 시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 타우를 정해 놓으면 우리가 상대적인 RL 시스템과 상대적인 시간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RL 과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